여러분들이 개인 과제로 냈던 내용들을 갖다가 소팅을 해서 그 내용들 가지고 토론하는 걸 갖다가 전반부에 하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못했던 전반적인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어떤 방법론을 따라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 거고 그리고 그걸 진행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인드셋을 가지고 진행해야 되나 하는 이야기를 갖다 나눌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갖다 했어요. 그 서비스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지금 앱으로도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서비스 내에서 이 4가지 스테이크홀더들이 어떻게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리해봤는데 우선 읽으실 수 있으니까 하나하나 다 나열하진 않을 텐데 이 까만색으로 하이라이트 된 부분이 제가 부족했다고 느꼈던 부분이었어요. 보시면 아티스트가 팬에게 소통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아티스트들이 아티스트 사이에서도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팬들이 아티스트에게 댓글을 달 수는 있지만 그게 끝이고 또 팬들이 공연장이나 다른 팬들에게도 연락을 취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저는 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공연장 역시 팬에게 피드백이 없는 점에서 자기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부재가 있어서 좀 아쉽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사용하면서 느낀 건 나는 덕질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들 덕질 뭔지 아시죠? 혹시 교수님 덕질 아시나요? 네, 그래서 덕질이 되게 격한 팬 활동을 말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브로콜리 너마저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는데 계피가 나간 게 저는 너무 화가 나고 그리고 덕원이 조금만 좀 덜 느끼하게 불렀으면 좋겠고 그런 걸 얘기하고 싶은데 사람들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공감하고 이렇게 웃고 떠들고 싶은데 그런 플랫폼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 블로그에 브로콜리 너마저 계피 이런 걸 검색해서 들어가서 댓글을 다는데 답글을 안 달아줘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사실 인디 뮤지션들이 좋아하는 팬 커뮤니티가 좁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밀도 있고 탄탄해질 수 있는데 여기서 그 플랫폼을 제공해줄 수 있는데 그런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전 너무 아쉽고 또 개인적으로 너무 슬프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작은 타겟층인 만큼 밀도 있는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그것으로부터 인디 음악 문화의 강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인디 스트릿이 곧 인디뮤직 덕질의 공간으로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질문, 코멘트. 나모. 질문은 아니고요. 관련해서 또 좋아하실 것 같은 플랫폼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부르다 콘서트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 어떤 곳이냐면 거의 되게 유사한데 조금 다른 부분이 뭐냐면은 일반 고객이 아예 콘서트를 기획을 해요. 나는 이런 예를 들어 요조라는 가수가 여기 와서 향수 같이 만든 다음에 편지를 쓰는 이런 콘서트를 했으면 좋겠다 소규모로 이렇게 해서 기획을 올리면은 사람들이 나 이거 참가하고 싶다 해가지고 막 참가하게 되면은 거기서 콘서트가 이제 기획되어 진짜 하는 것까지 발달되게 되거든요. 왠지 좋아하실 것 같아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시라고. 네, 액수가 되면은 이제 콘서트 제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연을 기획을 말씀드렸듯이 하게 되고 홍보도 하게 되는데 지금 홍보하는 거를 쭉 보니까 대부분 소셜 플랫폼, SNS 상에 다 올리는 식으로 이렇게 좀 산발적으로 홍보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만약에 한다고 해도 그럴 것 같은데 그냥 블로그에 글 올리고 그냥 페이스북에 글 올리고 이런 정도가 다인 것 같았어요. 그렇게 됐고 그러면 이제 간다 티켓이 또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간다 티켓은 대부분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로 책정이 되고 거기 콘서트에 그냥 관객으로 가고 싶은 사람들의 경우에 간다 티켓을 구매하게 되는데 이게 매진될 경우에 부르다 티켓이 전액이 환불이 됩니다. 환급이 되는 그런 모티베이션을 좀 주고자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만약에 환급이 그러니까 매진이 안 됐을 경우에는 6만 원을 고스란히 내고 그리고 내가 기획한 거, 홍보한 거, 그 시간과 그 많은 것들이 다 열성 팬의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겠구나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문제점을 생각을 해봤는데 보시면은 접점이 이렇게 많아요.
뭐 티켓 구매하는 거에서부터 애초에 티켓을 만드는 것부터 누구를 부를 것인가 하는 데서부터 공연 기획, 홍보, 뭐 간다 티켓 할 때 있을 거고 공연 그리고 매진됐을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연 후에 얼마나 그 공연이 성공적이었는지 혹은 뭐 성과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이 플랫폼에 공유가 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공연이 하면은 그냥 끝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뒤에 좀 더 이렇게 후기나 아니면 이런 것들까지도 좀 이렇게 됐으면 이런 터치포인트 하나 더 생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고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티켓 가격이 이게 합리적인가? 라는 것과 그리고 홍보 적극성 이게 그냥 SNS로만 했는데 실제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라는 것이 의문이 들었고 네 매진 실패했을 경우에 그 열성 팬들이 한번 해봤다가 다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선 방향을 제안을 해보면 우선 이게 플랫폼이었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 거기서 공연했던 아티스트들, 뮤지션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르다 티켓을 제안을 할 때도 보면은 20명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뮤지션이. 그래서 장르도 다양하지 않았고 대부분 다 그러니까 클래식 기타 이렇게 좀 어쿠스틱 쪽이었어요. 근데 좀 이렇게 하드한 걸 좋아하는 저로서는 되게 아쉬웠던 거였고 그러기 위해서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좀 이렇게 모으기 위해서 많은 뮤지션을 처음에 플랫폼이 만들어질 때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플랫폼 자체 체류 시간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홍보나 이런 기획 이런 거를 플랫폼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SNS로 다 넘기는 형식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부르다 여기 페이지에 가시면은 티켓밖에 못 사요. 뮤지션 정보도 확인할 수 없고 뭐 좌석이 얼마나 찼는지 이런 정보가 하나도 없어서 그게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수현 씨가 말씀해 주신 그 인디스트리 있잖아요. 걔네랑 좀 이렇게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공연을 같이 기획할 때 어느 정도 다른 그 기본적인 스태프가 좀 붙는지, 그러니까 이제 팬들이 제안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팬들이 아예 진짜 맨 땅에 헤딩하는 식인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플랫폼을 해야 되나? 그런 제반 시설을 얼만큼 활용해서 즐겁게 좀 만들 수 있게 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 부분은 제가 지인분한테 들었는데 지인분이 실제로 하셨던 적이 있거든요. 기획을 하셨던 적이 있는데 여기 부르다라는 이 팀 자체의 사람은 4명인가 5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모든 공연 다 기획을 할 수 있는 시간이나 여력이 안 되셔서 많은 부분을 팬들한테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연장 섭외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공연이 열리는 스팟들이 몇 군데 있었어요. 근데 그거 제외하고는 많은 것들이 좀 힘들어 보였습니다.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터치포인트는 굉장히 많은데 그 터치포인트들이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하는 얘기를 해줬고요. 그다음에 문찬양은 우리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 요새 문제 많다고 그러지. 그래서 쪽을 해줬고 현지, 그다음에 귀인이, 그다음에 의까지 해줬어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나온 것 중에 그 문화예술 쪽 서비스들, 그런 서비스들도 굉장히 앞으로 전망이 많아요. 특히 예를 들어 문화기술이라든지 예술공연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련되는 서비스들도 우리 헬스 서비스만큼이나 앞으로 상당히 포텐셜이 크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한번 포커스를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제 이 과제의 취지는 뭐였냐면 여러분들이 각자 이 다양한 서비스들을 갖다가 한번 조사해보고 걔네들을 갖다 이런 4가지 그래가지고 마치 답이 없는데 답을 갖다가 지금 막 찾아가는 것처럼 근데 나중에 가면은 답이 딱 자기가 생각했던 그 답이 나오는 것처럼 그런 오류를 범하는 팀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 현업에서도 그렇고. 왜냐하면 그게 조금 덜 리스키해 보이거든.
이 큰 프로젝트를 하는데 내가 답이 뭔지도 몰라? 이거 너무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답을 딱 정해놓고 우린 이 방향으로 간다. 그러고 나서 2단계에서 막 그거를 서포트하는 여러 가지 에비던스들을 막 모아. 그러면은 대부분 아주 대박으로 망해요. 왜냐? 다르거든. 데이터를 갖다가 컬렉트하고 이렇게 나가는 과정이 막 다른데 이제 진행하다 보면 자기 처음에 생각한 거하고 다른데 계속 그걸 갖다 자기가 처음에 생각했던 걸 또 이 방면은 내가 좀 알아. 그렇게 하고 생각해서 만들어놨던 그 과정에 맞춰 나가다 보면은 그러면 그거는 여기서 안 배우고 딴 데 가서 배워도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거예요. ambiguity tolerance. 그래서 이런 걸 갖다 5개를 하면은 사용자의 배려, 공감, co-creative, 협력, sequencing, 그 다음에 evidencing, 실제로 해보라는 거, holistic, 전체를 봐야 된다는 거고,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우리 다 모아놓고 보니까 얘네들이 서비스 디자인 띵커라고서 이런 특징들이 있더래요. 5가지 정도의 특징들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런 특징들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팀에 들어가서 모여서 팀워크를 할 때, 그럴 때 여러분들 팀의 그 능력이 또 결과가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처음 시간에 얘기했던 이노베이터의 10가지 얼굴하고 비슷한 맥락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얼굴일 필요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 토론 주제는 이거예요. 요 5가지 중에 본인이 제일 잘할 수 생각하는 거. 정답이 없는 거 당연히 알겠죠? 5가지 중에 본인이 제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왜 내가 그걸 갖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과거에 내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봤었을 때 내가 그걸 갖다 잘할 수 있더라.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 이 과제의 취지는